인피니티 워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나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잘 표현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명쾌한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블루레이에 수록된 감독의 코멘터리를 통해서 이 의문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독과 작가들의 코멘터리를 바탕으로 일부 개인적인 의견과 예상을 더해서 인피니티 워의 여러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설정과 결말에 대한 많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관람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인피니티 워의 주인공인 타노스와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점은 왜 타노스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2편의 보너스 영상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타노스의 모습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벌써 3년의 시간 동안 잠자코 있었던 셈인데요. 이번 영화에서 이렇게 며칠도 되지 않아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직접 모을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왜 타노스가 직접 나서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까지 타노스가 잠자코 있었던 이유는 소울스톤의 행방 때문이었습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타노스가 직접 나서게 되는 순간 전 우주가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항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인피니티 스톤을 수집할 수 있을 때까지 블랙 오더를 통해서 스톤들의 위치만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There were 6 singularities. Infinity Stone. 10년 동안 18편의 마블 영화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스톤의 위치들은 관객들에게도 공유되었지만 유독 소울스톤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죠. He can't, Nebula. Because I found the map to the Soul Stone and I burned it to ash. I burned it. 타노스는 네뷸라의 메모리에서 가모라가 소울스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Stop it. 6개의 행방을 모두 확인한 이제야 모든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The stone is on Vormir. 그렇다면 다른 스톤들을 차지하는 장면들은 모두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데 왜 잔다르에 있었던 파워스톤만 이를 차지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영화의 시작과 함께 이미 건틀렛에 끼워져 있었을까요? 감독과 작가들이 이번 영화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 중 하나가 한 장면에 하나의 이야기만이 아닌 여러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배분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는 과정을 각각의 캐릭터와 연결해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스톤은 토르와 로키, 리얼리티 스톤은 스타로드와 가모라, 마인드 스톤은 비전과 스칼렛 위치, 타임 스톤은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소울 스톤은 타노스 본인과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죠. I'm sorry, little one. 그 중에서 잔다리에 보관되어 있던 파워 스톤은 캐릭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톤을 빼앗는 과정만 표현될 잔다리의 상황은 과감히 영화에서 생략하게 된 겁니다. 타노스는 아스가르드의 난파선에서 스페이스 스톤을 차지하자마자 곧바로 공간이동 능력을 사용합니다. 노웨어에서 리얼리티 스톤을 차지한 후에는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을 사용하죠. 이렇게 타노스는 스톤을 하나씩 차지할 때마다 곧바로 그 스톤의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각각의 스톤이 어떤 힘을 갖는지 관객들에게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힘이 발현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능력이 발현될 때마다 해당 스톤에서 빛이 나고 그 파워의 잔상에도 같은 색의 파장이 일어나도록 표현되고 있는데요. 파워 스톤은 보라색, 스페이스 스톤은 파란색, 리얼리티 스톤은 빨간색, 마인드 스톤은 노란색, 타임 스톤은 초록색, 그리고 소울 스톤은 주황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대결을 통해서 어떤 스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색깔로 확인해보면 타노스가 헐크버스터의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한 스톤은 파란색의 스페이스 스톤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콘과 워머신, 완다의 능력을 막을 때도 이 푸른색의 스페이스 스톤만 사용합니다. 윈터 솔저와 오코예에게는 보라색의 파워 스톤을, 블랙팬서와 캡틴에게는 심지어 스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타노스 본인의 힘만 사용합니다. 결국 토르의 스톤 브레이커가 아니었다면 지구에 남아있는 어벤져스는 타노스가 영화 초반에 가장 먼저 차지한 2개의 스톤만으로 제압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노스의 위력과 인피니티 스톤의 엄청난 파워를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타이탄 행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타노스는 하나의 스톤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신술을 쓰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진짜 모습을 찾아낼 때는 소울 스톤으로 진짜를 찾고 파워 스톤으로 공격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끌어당길 때는 현실을 왜곡하는 리얼리티 스톤과 공간을 변형하는 스페이스 스톤을 함께 사용하고 있죠. 달을 부숴서 집어 던질 때도 보라색 파워 스톤으로 달을 부수고 파란색 스페이스 스톤으로 그 파편을 타이탄으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르의 스톤 브레이커는 어떤 스톤으로 대적했을까요? 장면이 빨리 전환돼서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순 없지만 이 장면만으로 짐작해 본다면 분명 6개의 스톤 모두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벌어진 기습 공격임을 감안하더라도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도 막지 못하는 스톤 브레이커는 정말 우주 최강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타노스가 왜 굳이 6개나 되는 스톤을 다 모으고 또 굳이 손가락까지 튕겨서 우주의 개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One to go. 감독은 한 소녀 팬으로부터 리얼리티 스톤으로 현실을 조종해버리면 되지 왜 6개 스톤이 다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얼리티 스톤의 현실 조작 능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환영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주의 개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엄청난 일은 6개의 스톤이 다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일 게 아니라 자원을 2배로 늘리면 되지 않냐 라는 반문도 할 수 있겠죠. 작가들은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2배로 늘리더라도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타노스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이 우주의 균형을 찾는 궁극적인 방법이라 확신하고 이번 영화를 통한 타노스의 모든 행동은 이 확고한 신념을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고행 같은 여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I'm the only one who knows that. At least I'm the only one with the will to act on it.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헐크의 정체성을 비롯해서 다음 편 어벤져스 내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2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